이거 한도 무제한 골드카드야! 기계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아, 오빠 너무 쪽팔려. 꿈 깨라 이 도둑들아. 그 카드 방금 내가 정지시켰거든.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이혼 서류에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강민주는 내연녀에게 최고급 벤츠를 사주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이혼 확인 서류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 살지만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민준과 내연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거래 정지된 카드는 이제 시작일 뿐이란 것을요. 앞으로 이들에게 펼쳐질 어마어마한 복수극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법원 정문 앞 계단에서 강민준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확히 오후 3시 10분,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딱 10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유라야, 나야. 드디어 끝났어. 전화기 너머에서 최유라의 들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완전히 끝난 거야? 그 여자랑 진짜 남남이 된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사귈 수 있어. 약속한 선물 받으러 갈 거지? 당연하지. 벤츠 S클래스 풀옵션이라고 했잖아. 나 벌써 기다리고 있어.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 이서연이 조용히 따라 나왔습니다. 서연은 길 건너편에 정차된 검은 세단으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누군가에게 전송했습니다. 민주는 유라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유라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오빠,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구나. 유라가 민준의 팔에 매달리며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민준이 유라의 허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가 가장 빛나는 날이 될 거야. 준비됐지? 물론이지. 어서 가자. S클래스 타고 드라이브하는 상상만 해도 설레.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강남의 수입차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에 도착하자 유라가 눈을 반짝이며 둘러보았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저기 저 차 봐. 유라가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전시된 검은색 S클래스를 가리켰습니다. 매장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차량을 보러 오셨나요? 민준이 당당하게 S클래스를 가리켰습니다. 저 S클래스 풀옵션으로 주문하려고 왔어요. 일시불로 할 거고요. 직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좋은 선택이십니다. 옵션 설명을 드릴까요? 유라가 차량 주변을 돌며 본넷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빠, 정말 이거 내 차가 되는 거야? 꿈 같아. 그럼 내 여자한테 최고를 사주는 게 당연하지. 민준이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카드에 집중되었습니다. 직원 씨, 이걸로 바로 결제해 주세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이 카운터로 가서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습니다. 몇 초 후 단말기에서 삐삐 소리가 나며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거래 정지 및 도난 신고. 직원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직원이 민준에게 다가가며 웃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명이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민준이 카운터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네네, 곧 끝납니다. 직원이 매장 안쪽으로 들어가며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지능범죄수사대라는 완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임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죠? 넥스트 원법인 자금 횡령 및 카드 부정 사용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조용히 따라와 주십시오. 민준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사들이 민준에게 다가가자 민준이 팔을 휘둘렀습니다. 형사 2명이 민준을 바닥으로 제압했습니다. 민준의 등에 무릎을 대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매장 직원이 미리 준비된 서류를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압수수색 협조 공문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유라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오빠. 여경이 유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가방도 횡령한 자금으로 구입한 증거물입니다. 압수하겠습니다. 안 돼요. 이거 내 가방이라고요. 여경이 유라의 명품 가방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수사 후 문제 없으면 돌려드리겠습니다. 매장 안대영 TV에서 갑자기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IT 기업 넥스트원 강민준 대표 긴급 해임. 대규모 횡령 사건 수사 착수. 바닥에 얼굴이 눌린 민준이 TV 화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형사들이 민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준이 매장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길 건너편에 검은 세단이 정차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 차가운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민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민준을 잠깐 응시하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민준이 서연을 향해 소리쳤지만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의 차가 천천히 출발하여 매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유라가 빈손으로 서서 민준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유라의 손목과 목에 있던 비싼 액세서리도 모두 압수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미친, 나만 바보가 됐잖아.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갔습니다. 매장 안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사라진 경찰차를 바라봤습니다. 유라는 허탈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단계를 시작하죠. 서연이 통화를 끊고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민준을 비췄습니다. 책상 맞은편에 앉은 형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쳐놓았습니다. 강민준 씨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준이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그냥 바지 사장이었어요. 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제 아내, 아니, 전처인 이서연이 다 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요? 그럼 이건 뭡니까? 형사가 서류 뭉치를 민준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마다 민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서에 당신 인감이 찍혀 있는데요. 허수아비가 도장을 찍었다고 하시겠어요? 민준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건 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찍어준 거예요. 내용은 잘 몰랐고. 몰랐다고요? 50억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걸 몰랐다고요? 민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서연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참, 그리고 이것도 알려드려야겠네요. 당신 명의의 아파트,
주식, 예금 계좌가 모두 압류됐습니다. 뭐라고요?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전처분께서 가압류를 신청하셨더군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요. 민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이미 확정된 일입니다. 앉으세요. 민준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되겠네요. 조사실 문이 열리며 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유라는 손목과 목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평소 화려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 유라를 보고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유라야, 너는 괜찮지? 나 좀 도와줘. 유라가 민준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도와달라고? 뭘? 변호사 좀 구해줘. 이거 다 오해야. 내가 무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유라가 비어있는 손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빠가 사준 시계, 목걸이, 가방, 귀걸이 다 뺏겼어. 그건 나중에 다시 사줄게. 지금은 변호사가. 유라가 민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다시 사준다고? 뭘로? 거지가 된 주제에? 유라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사이 아니야. 유라가 민준에게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사이? 돈 때문에 만난 사이잖아. 이제 돈도 없는데 무슨 사이가 있어? 민준이 유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유라야, 제발. 유라가 손을 뿌리치며 민준의 정강이를 세게 찼습니다. 거지 범죄자와 엮여서 시간 낭비했네. 진짜 최악이야. 민준이 다리를 부여잡으며 신음했습니다. 아야, 유라야. 유라가 조사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준이 혼자 남겨진 조사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이건 억울해. 형사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사는 끝났으니 유치장으로 가시죠. 다음 날 새벽 민준이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하룻밤 구금으로 인해 얼굴은 푸석해지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택시를 잡아타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넥스트원 본사로 가주세요. 넥스트원이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던. 빨리 가주세요. 회사 본사에 도착한 민준이 로비 회전문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보안 직원 2명이 민준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입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 강민준이야. 이 회사 대표라고. 보안 직원이 무전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로비 출연. 지시대로 차단 중. 민준이 보안 직원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내가 누군지 알아? 내 회사야. 보안 직원 2명이 민준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이 발버둥치며 저항했습니다. 나라고. 보안 직원들이 민준을 들어 올려 로비 밖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이 까졌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회사 직원들이 민준을 둘러쌌습니다. 직원들이 핸드폰을 꺼내 민준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강민준이네. 완전 망했구나. 꼴 좋다, 진짜. 민준이 얼굴을 가리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말라고.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연이었습니다. 민준이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나야.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민준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CCTV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민준이 파일을 열어보니 방금 전 자신이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준이 보안 직원들에게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전율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서연의 한숨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이 핸드폰을 다시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회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느 층 창문에선지 누군가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무릎에 피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로 나를. 주변 직원들이 여전히 민준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같은 시각 넥스트원 20층 대표실에서 서연이 창문 너머로 민준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 건물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포토라인을 지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강민준 씨,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50억을 빼돌린 건가요? 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선 민준이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김 이사였습니다. 평소 민준에게 충성하던 김 이사가 검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 이사님, 다행이네요. 이 오해를 풀어주세요. 민준이 반가워하며 김 이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김 이사는 민준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파일을 열며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앉으세요. 대질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이 의자에 앉으며 김 이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이사님, 제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회사 일은 이사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김 이사가 가방에서 두꺼운 장부를 꺼내 검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진짜 장부입니다. 강 대표님이 따로 관리하라고 지시하셨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이사님, 그게 뭐예요? 처음 보는 건데요. 김 이사가 USB 메모리를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비자금 조성 과정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강 대표님 목소리로요. 검사가 USB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김 이사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 이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대표님은 작년부터 유령회사 3곳을 만들어 돈을 빼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이사님, 그런 말하지 마세요. 민준이 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검사가 손을 들어 민준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김 이사님, 계속하세요. 김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억 정도였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마지막에는 한 번에 20억씩. 거짓말이에요. 김 이사님, 왜 이런 말을? 김 이사가 민준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민준이 김 이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사관이 막아섰습니다. 검사가 다른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 이사님은 언제부터 이 일을 준비하신 건가요? 1년 전부터요. 이서연 이사님이 저에게 내부 감사를 부탁하셨거든요. 민준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이가 1년 전부터? 김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서연 이사님이 강 대표님의 행동이 수상하다며 증거를 모으라고 하셨어요. 검사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술에 취한 민준이 김 이사와 대화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영상 속 민준이 슬러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이사, 회사는 내 거야. 서연이는 그냥 허수아비고 이 회사 돈도 내 맘대로 쓸 수 있어. 누가 뭐라 하겠어?
현재의 민준이 화면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김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6개월 전 회식 자리였습니다. 이서연 이사님이 녹화하라고 하셔서 민준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서연이가 진짜로 검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 김 이사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김 이사,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수사관 2명이 민준을 제압했습니다. 김 이사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민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김 이사,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챙겨줬는데. 김 이사가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시간 후 민준이 구치소 호송버스에 탔습니다. 창문 너머로 검찰청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2층 창가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사라지자 서연이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바라보며 잠깐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에서 민준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억지로나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복도 끝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진을 찢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사진이 휴지들 사이로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 독방에 갇힌 민준이 작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사이로 달빛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민준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1년 동안 날 속였다고? 1년 동안. 복도에서 교도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민준이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기다려, 서연아. 내가 나가면 너도 똑같이 해줄 거야. 민준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검찰청에서 서연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서연이 1층에 내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세단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차에 타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로 가주세요. 네, 이사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긴 복수의 첫 단계가 끝났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기자의 전화일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이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넥스트원 회의실에 이사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서연이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매출이 30% 감소했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로 만회할 수 있습니다. 박 이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현실을 보세요. 회사 이미지가 망가졌어요. 그래도 기술력은 여전히 우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최 이사가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 무슨 소리예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이사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회사를 매각하는 게 최선이에요. 저는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서연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이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최 이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 관리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회사 경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이잖아요. 횡령범 아내가 대표라니 말이 되나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박 이사가 지훈을 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여기 있죠? 한지훈입니다. M&A 전문 변호사고요. 지훈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호 지분 확보 현황과 신규 투자 유치 계획서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최 이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20억 투자? 네, 제가 확보한 투자입니다. 조건이 있긴 하지만요. 박 이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인데요? 지훈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가 정식 대표로 취임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제가 대표를 하나요? 지훈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서연 씨가 과거에 개발한 원천 기술 때문입니다. 그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녀뿐이에요. 서연이 지훈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투자자들도 그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모두 갖춘 리더라고요. 박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납득이 안 되는군요. 지훈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시장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이서연 씨의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요. 이사들이 화면을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최 이사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미지 문제가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좋은 성과를 내면 사람들이 금방 잊어요. 회의가 끝난 후 옥상 정원에서 서연과 지훈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이 편의점 봉지에서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드세요. 아까부터 얼굴이 파래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훈이 물병 뚜껑을 따며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세미나에서 발표하신 걸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서연이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때 발표요? 아무도 관심 없어 했는데 저는 달랐어요. 그 기술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연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그날부터 서연과 지훈은 매일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좋네요.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이에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이 일을 마쳤습니다. 서연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서연 씨도요. 커피 한 잔 더 드실래요? 좋아요. 지훈이 커피를 타와서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럴 줄 몰랐어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예측할 수 없는 게. 서연이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는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요. 2달 후 서연이 주도한 신규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사용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서연 씨, 다운로드 수가 10만을 넘었어요. 직원이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지훈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성공했네요. 축하해요. 진짜 대단해요. 지훈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한 달 더 지나자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출이 급상승하고 주가도 회복되었습니다. 주주총회 날이 되었습니다. 서연의 정식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사회자가 말하자 모든 주주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이서연 씨의 대표이사 선임이 가결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서연이 대표실로 올라갔습니다. 대표실 문에 대표이사 이서연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명패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이 대표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지훈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축하해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지훈 씨 덕분이에요. 서연이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서연의 당당한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네, 그러고 싶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수동적이었던 자신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이 서연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동료애가 흘렀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바쁠 것 같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죠. 지훈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지훈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두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이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넥스트원 창립 기념일 겸 서연의 대표 취임식이었습니다. 서연이 우아한 네이비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서서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대 아래에서 지훈이 박수를 치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지훈을 향해 작은 미소를 보냈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술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직원들과 함께 극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사가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 단상에서 내려와 축하하는 사람들과 인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표님. 앞으로 더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3단 케이크가 무대 중앙에 놓였습니다. 서연과 지훈이 함께 칼을 잡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하나, 둘, 셋. 사회자의 신호에 맞춰 두 사람이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화려한 폭죽이 천장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 휴게실의 낡은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넥스트원 이서연 신임 대표 화려한 취임식 가저. 민준이 식판을 들고 TV를 올려다봤습니다. 화면에서 서연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지훈이 서연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야? 민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TV에서 지훈이 서연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민준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식판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아!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밥과 국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야, 왜 그래? 뉴스 속 여자가 그 사람 아내 맞지? 전처 아냐? 이혼했다고 했잖아. 다른 죄수가 민준을 놀리며 말했습니다. 야, 강민준. 내 전처 진짜 예쁘다. 저런 여자를 어떻게 놓쳤어? 민준이 그 죄수를 노려봤습니다. 입 닥쳐. 뭐, 사실이잖아. 저 여자 완전 성공했네. 너 없어도 잘 살고 있어. 민준이 주먹을 쥐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왜? 화났어? 전처가 새 남자랑 잘 되니까 속상해? 민준이 그 죄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 다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이 자식아. 가만 안 둬. 다른 죄수들이 구경하며 소리쳤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만해. 떨어져. 교도관 3명이 민준과 상대방을 떼어놓았습니다. 민준의 입술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독방 가자, 강민준. 나, 놓으라고. 민준이 발버둥 쳤지만 교도관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독방에 갇힌 민준이 피 묻은 입술을 닦았습니다. 손목으로 입가에 피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배신자구나. 민준이 차가운 독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를 감옥에 보내고 회사까지 차지했어. 이제 남자까지? 민준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다려, 서연아. 내가 나가면 너도 똑같이 당해볼 거야. 같은 시각, 취임식이 끝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지훈이 서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훈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마음으로요. 서연이 상자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열어봐도 돼요? 물론이죠. 서연이 상자를 열자 고급스러운 만년필이 들어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앞으로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때 쓰세요. 서연이 만년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소중히 쓸게요. 두 사람이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어떻게 변호사가 되셨어요? 서연이 처음으로 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법조인이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았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하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보람이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기술 개발할 때 그런 기분이에요. 어떤 기분이요? 사람들이 제가 만든 걸 사용하면서 편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요. 지훈이 서연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존경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연이 손을 호호 불며 춥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따뜻해요? 서연이 놀라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네, 따뜻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강을 바라보며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지훈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해 봤습니다. 행복한 상상이었습니다. 지훈 씨,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지훈이 서연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당연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두 사람이 느린 걸음으로 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에 따뜻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교도소의 작은 창문 너머로 민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민준이 창문을 붙들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민준의 얼굴에 섬뜩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기다려, 서연아. 내가 반드시 복수해 줄 거야. 민준의 눈에서 차가운 살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민준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걸으며 행복한 미래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서연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저야 고맙죠. 좋은 하루였어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한강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교도소 철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민준이 낡은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교도소 앞 포장마차에서 두부를 사 먹었습니다. 딱딱한 두부를 씹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민준이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5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PC방에 들어갔습니다. 사장에게 돈을 내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민준이 포털 사이트에 이서연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기사들이 떴습니다. 넥스트원 이서연 대표, 올해의 CEO 선정, 존경받는 여성 경영인 1위, 이서연, 기술 혁신의 아이콘, 이서연 대표. 민준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뭐, 존경받는 CEO라고? 민준이 마우스를 3개 클릭했습니다. 서연의 인터뷰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직원들과 함께 극복했습니다. 민준이 모니터를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내가 나를 감옥에 보냈잖아. PC방 다른 손님들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이 다시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서연과 지훈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이서연, 부대표 한지훈. 민준이 지훈의 사진을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야? 내 자리를 차지했어?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형님, 저 강민준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민준이. 드디어 나왔구나. 어때, 바깥 세상이? 형님, 부탁이 있어요. 돈 될 일 하나 소개해 주세요. 돈 될 일? 뭔데? 복수할 사람이 있어요. 박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유튜버 하나 알고 있어. 돈만 주면 뭐든 해주는 놈이야. 어떤 유튜버요? 사이버 레카라고 들어봤나? 가짜 뉴스 만들어서 사람 망치는 일 전문이야. 민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다음 날 민준이 허름한 원룸에서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피어싱을 여러 개 했습니다. 김창수라고 해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50만이에요. 창수가 노트북을 열어 자신의 채널을 보여줬습니다. 자극적인 제목들이 가득했습니다. 돈은 얼마나 줄 수 있어요? 민준이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 받은 작업료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500만 원. 창수가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요. 누구 망치고 싶은데요? 넥스트원 이서연이라는 여자요. 아, 그 유명한 여사장? 왜요? 민준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내 전처예요. 나를 배신하고 감옥에 보냈어요. 창수가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오, 재미있는 스토리네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완전히 망치고 싶어요. 회사도 잃고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창수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컨셉으로 가야죠. 당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내가 피해자예요. 창수가 과거 사진들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을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연 씨가 당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요. 화면에서 서연의 표정을 차갑게 바꿔놨습니다. 민준은 억지로 슬픈 표정을 짓도록 편집했습니다. 대박! 진짜 같네요. 민준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충격 실화, 재벌 여회장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민준이 마스크를 쓰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넥스트원을 함께 창업한 강민준입니다. 화면에서 민준이 눈물을 흘리는 척했습니다. 제 아내였던 이서연이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가짜 증거들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교묘하게 편집된 서류와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조회수가 급상승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나쁜 여자네요. 돈 때문에 남편까지 배신하다니. 이런 사람이 대표라니 말이 안 돼요. 민준이 댓글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됐다. 완전히 됐어.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이 영상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넥스트원 본사 앞에 시위대가 몰려왔습니다.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서연은 사퇴하라. 거짓말쟁이 여사장 물러나. 서연이 출근길에 시위대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서연을 보호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서연, 남편 배신한 게 사실이야? 답변해. 왜 도망가? 한 시위자가 계란을 던졌습니다. 계란이 서연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서연이 충격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서연이 과호흡 증세를 보였습니다. 경호원이 서연을 부축해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서연에게 민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나야. 서연이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준이? 어때? 내 선물 마음에 들어? 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이야? 당연하지.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 침착하게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뭘 원하는데? 50억? 50억 주면 방송 내려줄게. 민준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내 집 주소 공개하고 지훈이랑 불륜설도 만들어 퍼뜨릴 거야. 서연이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생각해보겠어. 빨리 생각해. 내일까지야. 민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훈이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지훈 씨, 이제 정면으로 맞서야겠어요. 서연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링거를 뽑으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서연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서연의 눈에 강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넥스트원 대강당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연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같은 시각 PC방에서 민준이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곧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민준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넥스트원 대강당에서 서연이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서연이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겠습니다. 서연이 리모컨을 들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같은 시간 PC방에서 민준이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세요? 5년 동안 민준이 목소리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댓글창에 동정적인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불쌍해요. 진짜 억울하겠어요. 그때 서연의 기자회견장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벤츠 매장 CCTV 원본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민준이 유라와 팔짱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희희낙낙하며 차량을 구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민준이 법인 카드를 꺼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게 뭐야? 기자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상에서 민준이 체포당하며 바닥에 눌리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유라가 명품백을 압수당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5년 전 일어난 진실입니다. 횡령한 돈으로 내 연녀에게 선물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된 것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PC방의 민준이 자신의 방송 댓글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댓글들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 영상 뭐야? 진짜네? 저게 강민준이야? 완전 사기꾼이네. 민준이 당황해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저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하지만 시청자들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두 번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스크린에 녹취 파일 재생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어제 제가 받은 전화 녹음입니다.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50억 주면 방송 내려줄게. 안 주면 내 집 주소 공개하고 지훈이랑 불륜설도 만들어 퍼뜨릴 거야.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강민준 씨가 유튜버와 가짜 방송을 모의한 대화 내용입니다. 스크린에 메신저 대화창이 나타났습니다. 민준과 창수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었습니다. 서연 완전히 망치고 싶어. 피해자 컨셉으로 가자. 사진 조작해서 서연이 나빠 보이게 해. PC방에서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방송 시청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이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인간이 있다니. 민준이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조작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고가 폭주하면서 방송이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민준이 PC방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주변 사람들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이 PC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밖에는 이미 경찰차 여러 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무전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확인되면 즉시 체포하라. 민준이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하. 민준이 거칠게 숨을 쉬며 뛰었습니다. 그때 발이 쓰레기 더미에 걸렸습니다. 으악. 민준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주머니에서 지갑과 휴대폰이 튀어나왔습니다. 지갑과 휴대폰이 하수구 구멍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내 돈. 민준이 하수구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어서 닿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민준이 팔을 더 깊이 넣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이 하수구에서 손을 빼며 절망했습니다. 손에는 더러운 물만 묻어 있었습니다.
빌어먹을. 민준이 맨발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발도 넘어지면서 벗겨져 버렸습니다. 민준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기자회견장에서 서연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집니다. 더 이상 거짓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훈이 서연을 부축해서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지훈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증거를 찾아준 덕분이에요. 서연이 지훈을 보며 감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회사 주가가 실시간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대표님, 주가가 20% 올랐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완전한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도 동결되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찜질방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손님, 돈 있어요? 사장이 민준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주머니를 뒤졌지만 동전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민준이 지하도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습니다. 서연아, 너 이겼구나. 민준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과 지훈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서연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훈이 서연과 건배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저야 고맙죠. 함께 할 수 있어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긴 악연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습니다. 지하도에서 민준이 신문지를 덮고 잠들려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춥다. 민준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완전한 몰락이었습니다. 1년 후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역 광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고 캐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인들과 가족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분주하게 지나다녔습니다. 광장 구석진 곳에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씻지 못한 지 오래된 머리카락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민준의 앞에는 찌그러진 음료수 캔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10원짜리 동전 몇 개가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민준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던 여자가 아이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저래? 쳐다보지 마. 빨리 가자.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캔을 흔들어 봤습니다. 동전들이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제발, 누구 좀.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광장 한쪽에 고급 리무진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와 뒷문을 열었습니다. 우아한 모직 코트를 입은 서연이 내렸습니다. 1년 전보다 더욱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에 지훈이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내렸습니다. 오늘 자선 행사 참석 감사해요. 지훈이 서연의 팔을 다정하게 에스코트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거니까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앞뒤로 따라붙었습니다. 민준이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경호원들이 민준을 막으려 했습니다. 서연이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연이 민준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나야. 나 알아보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에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야.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 서연의 코트 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발 밥 한 끼만 사줘. 지훈이 민준을 벌레 보듯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무표정하게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이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역시 내가. 서연이 지갑을 꺼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다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서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땡전 한 푼도 아까워. 민준이 경악하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그런 말하지 마. 서연이 신고 있던 뾰족한 구두 굽으로 민준의 깡통을 세게 찼습니다. 깡통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동전들이 눈밭에 흩어졌습니다. 그게 내 죗값.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서연이 지훈의 팔짱을 끼고 돌아섰습니다. 가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과 함께 걸었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돌아와. 하지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입구로 사라져갔습니다. 민준이 눈밭에 엎드려 동전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이 손에 닿았습니다. 10원, 100원. 민준이 동전을 하나씩 주우며 흐느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민준을 불쌍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찌그러진 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캔 안에 몇 개 안 되는 동전이 덜그럭거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민준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송이가 민준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호텔 안에서는 화려한 자선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지훈이 기부금을 전달하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 서연이 수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선단체 관계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이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밖에서는 민준이 여전히 동전을 주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추워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민준이 몸을 떨며 벤치 밑에서 잠자리를 찾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준이 모든 동전을 주었습니다. 캔을 흔들어 보니 1,000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걸로 뭘 사지? 민준이 편의점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따뜻한 컵라면이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민준이 다시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왜 이렇게까지?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얘야, 이거라도 먹어. 아주머니가 따뜻한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붕어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춥겠구나. 몸 조심해. 아주머니가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에서는 자선 행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서연과 지훈이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었어요. 서연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 자주 해요. 네, 그래요. 두 사람이 리무진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붕어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리무진이 지나가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모든 악연이 끝났습니다. 리무진이 화려한 도심을 지나갔습니다. 서연과 지훈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민주는 차가운 벤치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완전한 몰락의 끝이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하얀 눈이 쌓여갔습니다. 민준이 찌그러진 캔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강민준과 이서연의 8년간 이어진 긴 악연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탐욕과 배신으로 시작된 민준의 몰락은 결국 그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였습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회사 돈을 훔치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감옥 5년 그리고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하는 완전한 파멸이었죠. 반면 서연은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진정한 실력자였습니다. 1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는 완벽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지훈이라는 든든한 동반자도 만났고요. 세상에는 공평한 심판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선한 사람에게는 결국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교훈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연처럼 자신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